안녕하세요. 전기기능사 필기시험. 혼자 공부하시다 보면 좀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으시죠? 네, 아무래도 혼자서는 좀 그렇죠. 그래서 그런 당신을 위해 딱 준비했습니다. 보내주신 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자료 있잖아요. 아, 네, 봤습니다. 그걸 바탕으로 시험에 꼭 나오는 핵심 개념이랑 기출문제 오늘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. 오늘 우리가 딱 정복해야 할 목표는 명확합니다. 저항 여러 개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됐을 때요. 전체 저항, 그러니까 합성 저항 구하는 방법.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합성 컨덕턴스라는 개념까지. 이걸 확실하게 이해하고 계산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네, 이 유형 정말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. 맞아요. 어쩌면 이번 시험에 당신이 딱 풀게 될 문제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잠시만 집중해서 같이 한번 보시죠. 네, 그러시죠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자료 분석 시작해볼까요? 이 블로그 포스팅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핵심 질문, 기출문제 유형인데요. 어떤 문제였죠? 저항 2옴이랑 3옴을 직렬로 접속했을 때 합성 컨덕턴스는 얼마인가? 이렇게 묻고 있네요. 객관식 선택지도 아주 친절하게 주어져 있어요. 1, 0.2, 2, 1.5, 3, 5, 4, 6. 단위는 다 모고요. 네, 아주 전형적이면서도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. 이걸 풀려면요, 먼저 저항의 직렬 연결, 이 기본 개념부터 확실히 해야 돼요. 직렬 연결이요. 네, 전기회로에서 직렬 연결이라는 건 부품들이 뭐랄까 기차처럼 한 줄로 쭉 이어진 거예요. 그래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. 다른 길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. 아, 그러니까 전류 입장에서는 그냥 외길 통행이네요. 갈림길 없이 그냥 쭉 가야 하는? 정확합니다. 예. 그렇게 전류가 한 길로만 흘러야 할 때 그 길 위에 저항들이 여러 개 놓여 있으면 전류 흐름을 계속 방해하겠죠. 연달아서. 그렇죠. 저항이니까요. 네. 따라서 전체 회로가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총 정도, 즉 합성 저항, R토탈이라고 하죠. 이건 각 저항들이 가진 그 방해 정도를 그냥 합치면 되는 겁니다. 아주 직관적이에요. 아, 그냥 더하면 되는군요. 네. 그래서 문제에 나온 R1이 2옴, R2가 3옴. 이걸 직렬로 연결했다면 전체 합성 저항 R토탈은 그냥 두 값을 더해요. R토탈 이퀄 R1 플러스 R2 이퀄 2옴 플러스 3옴 이퀄 5옴. 이렇게 합성 저항은 5옴이 되는 거죠. 옴. 네. 많은 분들이 전기 이론 배울 때 가장 먼저 접하고 비교적 쉽게 이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. 네, 그렇죠. 덧셈만 하면 되니까. 합성 저항 옴. 여기까지는 뭐 순조롭습니다. 근데 이 블로그 포스팅도 그렇고 실제 시험 문제도 여기서 딱 끝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잖아요. 맞습니다. 함정이 있죠. 합성 컨덕턴스를 물어봤거든요. 이 컨덕턴스, 영어로는 컨덕턴스, G라고 쓰던데 이 녀석 저항 레지스턴스, R이랑은 대체 어떤 관계일까요? 이름부터가 뭔가 좀 반대 느낌인데요. 네, 맞아요. 정확히 반대 개념입니다. 저항이 전류가 얼마나 흐르기 어려운가 이걸 나타낸다면요. 컨덕턴스는 반대로 전류가 얼마나 흐르기 쉬운가, 즉 얼마나 잘 통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. 아, 잘 통하는 정도. 네, 단위도 그래서 재미있어요. 저항 단위가 옴이잖아요.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모라고 써요. 아니면 뭐 현대 국제 표준 단위인 지멘스를 쓰기도 하고요. 근데 시험에는 주로 모가 많이 보이죠. 옴을 거꾸로 해서 뭐, 허허, 이거 뭔가 개발자들 유머 같기도 하고요. 그럼 아까 제가 비유 들었던 거 있잖아요. 저항이 물이 졸졸 흐르는 좁은 파이프면 컨덕턴스는 물이 콸콸 흐를 수 있는 넓은 파이프, 뭐 이런 개념으로 봐도 될까요? 아, 그거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. 딱 맞아요. 저항이 크다, 파이프가 좁아서 물이 잘 못 흐른다. 그러면 컨덕턴스는 작다고 말할 수 있죠. 반대로 저항이 작다, 그럼 파이프가 넓어서 물이 잘 흐른다. 그러면 컨덕턴스는 크다고 할 수 있고요.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아주 명확한 수학적 관계로 딱 정의됩니다. 수학적 관계요. 혹시 그 역수 관계인가요? 하나가 커지면 다른 하나는 작아지는 그런 거요? 오, 정확히 맞으셨습니다. 바로 그거예요. 컨덕턴스 G는 저항 R의 역수입니다. 수식으로 쓰면 G는 1R, 반대로 R은 1G도 당연히 성립하고요. 이 관계가 컨덕턴스 개념의 핵심이에요. G는 1R. 네, 저항값이 크면 클수록, 그러니까 전류 흐름 방해하는 정도가 심할수록 그 역수인 컨덕턴스 값은 작아지는 거죠. 전류가 잘 못 흐른다는 뜻이고요. 반대로 저항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전류가 흐르기 수월할수록 컨덕턴스 값은 커집니다.
이 G는 1R 관계만 머릿속에 확실히 넣어두시면 됩니다. G는 1R, 저항과 컨덕턴스는 서로 역수다. 알겠습니다. 그럼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적용해 볼 수 있겠네요. 아까 2옴이랑 3옴 저항 직렬로 연결했을 때 합성 저항 R 토탈이 5옴이라고 계산했었죠. 네, 그렇죠. 5옴. 그럼 이제 합성 컨덕턴스 G를 구해야 하는 거고요. 네,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그거니까요. 우리가 방금 확인한 역수관계 G 이퀄 R분의 1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. 단, 이때 사용하는 저항 R 값은 개별 저항이 아니라 회로 전체 저항, 즉 합성 저항 R 토탈 값이어야 한다는 거죠. 아, 전체 저항의 역수. 맞습니다. 그래서 합성 컨덕턴스 G는 R 토탈분의 1이 되는 거예요. 우리가 계산한 합성 저항 R 토탈이 5옴이었으니까 합성 컨덕턴스 G는 5분의 1 5옴이죠. 5분의 1은 0.2잖아요. 따라서 이 회로의 합성 컨덕턴스는 0.2 모호가 됩니다. 아하, 그래서 그랬군요. 합성 저항 5옴 구한 다음에 그걸 그냥 통째로 역수 취해서 5분의 1 이꼴 0.2 모호 이렇게요? 이제 그 객관식 선택지를 다시 보니까 1번 0.2 모호가 정확히 우리가 계산한 값이랑 똑같네요. 와, 그럼 정답은 1번이네요. 맞습니다. 계산 자체는 간단한 나눗셈이지만 합성 저항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역수를 취해서 합성 컨덕턴스를 구한다. 이 두 단계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. 두 단계 기억해야겠네요. 네. 왜냐하면 가끔 마음이 급하면 개별 저항의 컨덕턴스를 먼저 구할 수도 있거든요. 12오음과 13오음을 먼저 구해서 더하려고 하는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 직렬 연결에서는 절대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. 아, 그렇군요. 이게 함정이네요. 개별 컨덕턴스를 더하는 게 아니라? 그렇죠. 직렬 연결일 때는 합성 저항을 먼저 구해서 그 전체의 육수를 취해야 한다. 이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해요. 네, 꼭 기억하겠습니다. 직렬은 합성 저항 먼저 그리고 역수. 이 블로그 포스팅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라는 제목처럼 정말 독학하는 분들이 헷갈릴 만한 포인트를 잘 짚어주는 것 같아요.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특히 이렇게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해 주니까 따라가기가 좋네요. 네, 그리고 이 포스팅 보면 단순히 문제풀이만 덜렁 있는 게 아니라 관련 개념을 좀 더 깊이 이해하라고 다른 자료 링크들도 걸어놨더라고요. 아, 맞아요. 봤어요. 예를 들면 저항이랑 컨덕턴스 기본 개념, 직렬병렬 접속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한 다른 글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계산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온라인 계산기, 디지키 같은 곳에서 제공하는 그런 링크들요. 이런 추가 자료들을 활용하는 것도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께는 진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맞아요. 혼자 하다 보면 딱 막히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럴 때 관련 자료로 이렇게 연결해 주면 엄청 힘이 되죠. 그리고 그 포스팅 맨 밑에 붙어 있는 해시태그 있잖아요. 해시태그 필기 독학 전기 기능사 AI 학습 노트. 이거 보니까 이 콘텐츠가 정말 당신처럼 혼자 힘으로 시험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구나 싶어서 괜히 동질감도 느껴지고 그러더라고요. 그렇죠. 타겟이 명확하죠. 자, 그럼 이 문제 하나 푸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더 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. 더 큰 그림이요? 네. 전기기능사 시험 필기 과목, 특히 전기 이론이나 전기기기 파트에서는요. 회로를 해석하는 능력이 필수적이거든요. 오늘 다룬 저항의 직렬 연결 시 합성 저항 계산, R 토탈은 R1 플러스 R2 플러스 이거 하고 저항 컨덕턴스의 역수관계, G는 1R. 이게 그 회로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문법 같은 거예요. 문법이요? 어우, 비유가 재미있는데요? 네. 우리가 영어를 배우려면 알파벳 알아야 되고 단어 알아야 되고 기본 문장 구조 알아야 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전기 회로를 이해하려면 이 저항, 컨덕턴스, 그리고 직렬병렬 연결 같은 기본 요소란 규칙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. 오늘 다룬 내용은 그중에서도 정말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이 기초가 좀 부실하면 나중에 더 복잡한 회로들 있잖아요. 직류회로나 교류회로, 혹은 변압기나 전동기 같은 전기기기 원리 이해할 때 진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. 결국 쉬워 보이는 개념일수록 더 확실하게 다져놔야 한다 그 말씀이시군요. 맞습니다. 기본기가 탄탄해야 응용 문제나 복잡한 문제 나와도 안 흔들리고 풀 수 있으니까요. 특히 혼자 공부할 때는 이런 기본 개념을 어영부영 넘어가기 쉬운데 오늘 이렇게 확실히 짚고 넘어가니까 좋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컨덕턴스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. 그냥 저항의 역수라고만 기억하지 마시고
왜 이런 개념을 쓸까? 이걸 생각해 보면 이해가 깊어지거든요. 왜 쓸까? 예를 들어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저항의 병렬 연결에서는요. 합성 저항을 구하는 것보다 합성 컨덕턴스를 구하는 게 계산상 더 편할 때가 많아요. 아, 정말요? 병렬 연결에서는 컨덕턴스가 더 유용하다고요? 그건 또 흥미로운데요? 직렬일 때는 저항을 그냥 더하는 게 편했는데 병렬일 때는 컨덕턴스가 편하다니 뭔가 좀 대칭적인 느낌이 드네요? 네, 맞습니다. 병렬 회로에서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길이 여러 갈래로 나뉘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각 길이 전류를 얼마나 잘 흘려보내는지를 나타내는 컨덕턴스를 더하는 게 전체적인 전류 흐름 파악에 더 직관적일 수 있다는 거죠. 즉, 병렬 회로의 합성 컨덕턴스는 각 가지의 컨덕턴스를 그냥 더해주면 돼요. G total equals G1 plus G2 plus 블라블라블라 이렇게요. 마치 직렬 회로에서 합성 저항 구할 때 각 저항을 더했던 것처럼요. 에서는 G 토탈 이꼴 G1 플러스 G2 이렇게 간단히 더할 수 있고 만약 합성 저항을 알고 싶으면 R 토탈 이꼴 G 토탈 이렇게 역수를 취하면 되는 거네요. 네, 와, 직렬 계산법이랑 완전히 반대네요. 바로 그겁니다. 직렬 연결에서는 R 토탈 이꼴 R1 플러스 R2 이게 기본이고 G 토탈 이꼴 R 토탈로 계산했죠. 병렬 연결에서는 G 토탈 이꼴 G1 플러스 G2 그러니까 1 오버 G 토탈 이꼴 1 오버 R1 플러스 1 오버 R2 플러스 이게 기본이고 R 토탈 이꼴 1 오버 G 토탈로 계산하는 거죠. 이 대칭적인 관계를 이해하면 직렬, 병렬 회로 계산할 때 헷갈리는 부분을 진짜 많이 줄일 수 있어요. 아, 컨덕턴스 개념이 단순히 저항의 역수,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이유 중 하나죠. 이야, 오늘 이 문제 하나로 진짜 많은 걸 배우네요. 단순히 답만 찾는 게 아니라 직렬 연결의 기본 원리부터 컨덕턴스 개념, 그리고 병렬 연결과의 관계까지 이렇게 확장해서 생각해 보니까 훨씬 깊이 있는 학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아, 이래서 기본 개념 하는군요. 그렇죠. 이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 포스팅도 아마 이런 점을 염두에 뒀을 거예요. 가장 기본이 되는 직렬 저항과 컨덕턴스 문제부터 시작해서 학습자들이 차근차근 개념을 쌓아갈 수 있도록요. 네,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한 내용들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 시간이네요. 오늘 우리는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에 소개된 기출문제 유형, 즉 2옴과 3옴 저항의 직렬 연결 시 합성 컨덕턴스를 구하는 문제를 통해서 여러 핵심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확인했습니다. 네. 첫째, 저항의 직렬 연결. 전류의 길이 하나뿐일 때 합성 저항 R 토탈은 각 저항값을 그냥 더한다. R 토탈 이퀄 R1 플러스 R2. 그래서 문제에서는 2옴 더하기 3옴 해서 5옴이었죠. 네. 둘째, 컨덕턴스 G 개념. 저항 R과 정반대로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를 나타내는 척도고 저항의 역수 관계 G 이퀄 R분의 1로 가진다. 단위는 모 또는 지멘스를 쓴다는 거. 셋째, 합성 컨덕턴스 계산. 직렬 회로의 합성 컨덕턴스는 개별 컨덕턴스를 더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합성 저항 R 토탈을 구한 뒤에 그 값의 역수를 취해서 계산한다. G 토탈 이퀄 1 R 토탈. 따라서 문제의 답은 1 나누기 5옴에서 0.2 모였습니다. 네. 그리고 덧붙여서 병렬 회로에서는 오히려 컨덕턴스를 활용하는 것이 계산에 더 편리할 수 있다는 점까지 짚어봤습니다. 병렬에서는 G 토탈 이퀄 G1 플러스 G2 플러스 이렇게 합성 컨덕턴스를 먼저 구하고 필요하면 R 토탈 이퀄 1 G 토탈로 합성 저항을 구하는 게 더 직관적일 수 있다. 이런 이야기였죠. 네, 아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. 이 기본 원리들을 바탕으로 이제 다양한 문제에 적용해보는 연습, 이게 중요합니다. 자,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볼 질문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. 네, 어떤 질문인가요? 오늘 우리는 저항만 있는 회로를 다뤘잖아요. 네, 만약 이 회로에 저항뿐만 아니라 전압원, 그러니까 배터리 같은 게 함께 있다면 이 저항값과 컨덕턴스 값은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나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와는 어떤 관계를 맺게 될까요? 우리가 오늘 배운 R과 G 개념이 전기회로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법칙이죠. 옴의 법칙, V equal IR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오,
옴의 법칙과의 연결고리라 V 이퀄 IR이니까 I는 R분의 V가 되고 G가 1분의 R이니까 I는 GV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와, 그럼 전압이 일정하다면 콘덕턴스가 클수록 전류가 많이 흐른다 이렇게 바로 연결되는군요. 네, 맞습니다. 이야,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. 혼자 공부하실 때도 이런 질문을 스스로한테 던져보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, 이게 정말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럼요. 그게 진짜 공부죠. 네,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부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을 준비하시는 당신의 그 여정에 좀 든든한 디딤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네,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꾸준함이 결국 좋은 결과를 만들잖아요.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.